안녕하세요, 증권맨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62% 상승, 코스닥은 2.87%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최근에 코스닥이 가파른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 이제 대형주 쪽은 흐름이 좀 괜찮았죠. 특히나 삼성전자가 좀 굳건히 버텨주면서 코스피도 좀 비교적 잘 좀 위에 고가 흐름에서 잘 버티고 있었는데요. 어제 오늘 코스닥의 반등이 좀 시원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로 몰려갔던 좀 수급이 빠지고 코스닥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리게 되니까 훨씬 좀 양질의 반등이 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제 외국인 2천 거의 400억 정도 매수했고 오늘도 거의 800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이때 당시에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때 당시에 이 반등과는 조금 그 반등 나오는 시장의 질이나 수급 자체는 좀 다르다.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바닥에 대한 희망을 조금은 품어봐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렇지만 지금 자리가 뭐 어떤 확신에 의해서 크게 베팅이 들어갈 자리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고 확실히 이런 식으로 쌍바닥 잡고 요렇게 좀 21선 돌파하고 안착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흐름 이어나가는 것까지 시간을 조금은 더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저도 장중에 지수의 반등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이었어요. 저 개인적으로는 5일선 정도 좀 맞고 800포인트 근처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봤었는데 800 뚫고요. 5일선도 뚫고 거의 뭐 종가 고가까지 마감을 하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요. 어제 이제 지수 시나리오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써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추세는 일단은 이렇게 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그거는 선에 이제 추세 중심선에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왔죠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일 오전쯤까지 슈팅이 조금 더 나온 다음에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. 일단 저는 그렇게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내일 오전까지 조금 더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일단은 조정 구간으로 마감이 되고 하루 이틀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좀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좀 돌아 나가는 모습을 지금은 좀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거든요. 물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내일의 모습 뭐 모레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이 좀 되어져야 되겠죠. 그래서 얘가 반등이 일단은 나왔고요.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오늘까지는 반등이 좀 나올 것으로 저도 예측을 했기 때문에 여기 중심선까지 일단은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살짝 조정받고 재차 이 추세선의 상단까지 돌파하는 흐름을 가져가는 시나리오와 맞고 다시 여기 이제 전저점인 760포인트 언저리 되겠죠. 65포인트 언저리까지 왔다가 이런 식으로 좀 그 미국 대선 전과 후로 증시가 좀 박스권을 흘러가다가 뭔가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과정 아니면 생각하기 싫은 이런 식으로 좀 오늘 어제와 오늘의 반등이 단순 그냥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면서 이렇게 다시 추세가 하락 구간으로 접어드는 이런 시나리오를 세 개를 두고 좀 전략을 세우시면서 비중 조절하고 계좌 관리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요 3번의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 어제 오늘 나오는 반등을 보면서 저는 조금 확률적으로 낮을지도 모르겠다. 웬만하면 이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잡고 좀 미국 대선이 좀 끝나면서 불확실성 해소가 되고 미장도 좀 완만하게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요. 우리 장도 다시 한번 조금 더 이 유동성 장세의 마무리가 어찌됐건 여기가 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어찌됐건 제가 뭐 월요일인가요? 화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이 가격대만큼은 꼭 지켜줘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765포인트 말씀 좀 드렸었는데 정말 다행히 화요일날 766포인트 딱 찍고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에 저희 리딩반은 오늘 한 종목 매도가 있었고요. KPX 생명과학을 어제 이렇게 보시면
일단 이 종목이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테마 세 가지 중 하나죠. 첫 번째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방송에서 다뤄드렸던 주제가 시장의 지금 현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, 첫 번째로 정치 테마, 그 다음에 지금 백신 관련 뭐 화이자, 아스트라제네카, 모더나 관련주, 이렇게 코로나 관련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린 뉴딜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, 이렇게 일단은 우리가 믿고 좀 매매를 해볼 만한 테마라고 하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, 이 1번과 2번의 테마 같은 경우는 시장이 혹시라도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도 좀 시장을 이겨내고 시세를 좀 내줄 수 있는 유일한 테마가 정치 테마랑 코로나 테마주가 아닌가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. 이 3번 뭐 그린 뉴딜 및 신재생 에너지 테마는 지금 뭐 시장을 주도하는 단연 주도 테마이긴 하나, 약간 좀 섹터 종목의 느낌이 많이 좀 껴있기 때문에 시장이 급락을 하면은 이 테마는 사실상 시장을 이겨내고까지 시세를 낼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아니다. 그래서 시장 급락에 대비해서 우리는 요쪽이랑 요쪽 테마를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,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, 어제 정치 테마주는 윤석열 관련주가 가장 어떤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크지 않겠느냐, 그렇게 말씀드렸는데, 오늘 서현 탑메탈이 급등이 좀 나왔었죠. 그리고 어저께 코로나 관련주 말씀드렸었고, 최선으로는 화이자 관련주 말씀드렸었고, 모더나는 지금 조금 그 관련주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두 개 정도 강할 수 있겠다 언급을 드렸었는데,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딱 세 개의 주도 테마가 아주 강력했습니다. 물론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골고루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떤 낙폭 가대주들 위주의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이 테마가 완전히 주도했다라고 할 만한 주도 테마는 없었지만, 그 가운데서도 테마적으로는 뭐 정치 테마주, 코로나, 오늘 화이자 관련주들이 움직였었죠. 제일약품이랑 KPX 생명과학,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주, 뭐 이제 특히 태양력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. 그래서 어제 좀 방송에서 말씀드린 세 테마가 오늘 조금 움직임이 있었어서 다행이다,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. 저희 리딩반도 백신 관련주 중에 화이자 테마 대장주로 급등을 좀 했었던 KPX 생명과학이 11선 눌림 구간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요 눌림 구간이기도 그러니까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테마가 급등을 한 이후에 눌림의 구간에서 11선 눌림목이자 이때 상한가 가고 첫날 조정봉의 저점 구간이었거든요. 이 저점 구간에서 눌림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요날 어제 이제 종가 베팅의 대상이 되었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마주를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대할 수 있는 재료가 아직 살아 있느냐,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, 일단은 화이자가 가장 빠르게 백신 뭐 승인을 혹시 이제 받는다면 가장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뭐 이제 백신 관련주 중에는 가장 강력할 수 있겠다,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들었고, 얘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시세가 마무리가 될지언정 기술적 반등은 나오고 죽는다,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제 개인적으로 매매에서는 좀 합리적으로 다가와서 어제 이제 종가 베팅을 하면서 매수를 좀 해봤고요.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뭐 어떤 테마에 대한 반등 시점,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 예측이 좀 맞았던 것 같은데, 좀 아쉬운 건 오늘 KPX 생명과학이 원래는 화이자 테마 대장주였는데 제일약품으로 오늘 대장이 좀 바뀌었죠. 그러면서 급등이 나와서 KPX 생명과학은 뭐 이제 우리의 기대보다는 그 반등이 아주 그렇게 뭐 이제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. 근데 아직은 이제 모릅니다. 지금 화이자 테마주들이 KPX 생명과 그 다음에 제일약품, 서울제약 이렇게 세 종목이 있었는데요. 첫 번째 대장이 생명과학이었고 오늘 제일약품으로 대장이 바뀌었고요.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다면은 서울제약도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일단 테마 재료 자체로서는 상당히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가 크면
한 번 대장주가 영원히 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테마 안에서도 후발주들이 순환매를 돈다. 이렇게 말씀드렸었죠. 가장 최근에는 뭐 이제 자율주행 쪽이 될 수도 있겠고요. 뭐 자율주행 테마도 이제 모트렉스가 대장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미동으로 바뀌고 뭐 모바일 어플런스로 바뀌고 이렇게 순환매가 돌았잖아요. 라닉스로도 뭐 이제 순환매가 돌았었고요. 그런 식으로 지금 화이자 테마도 서울제약이 일단은 바닥 구간에서 준비가 좀 잘 되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서울제약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또 뭐 제일약품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KPX 생명과학이 이런 식으로 또 더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일단은 지금 코로나 테마에서는 화이자 관련주들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어제 말씀드렸던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서 SK 케미칼이랑 SK 디스커버리도 아직 좀 뭔가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혹시 시세가 나온다면 또 어떤 초입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잘 될 수 있는 길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반면에 어제 좀 말씀을 드린 대로 화이자 다음으로 앞서 있는 게 모더나인데 좀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뭔가 그렇게 파괴력을 가져본 적도 없고요.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. 지금 모더나 관련주로 AB 프로바이오가 있는데요. 종목 자체도 사실은 조금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개인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 아니어서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. 뭔가 좀 시세를 내는 느낌보다는 모더나 관련 호재가 나왔을 때 갭 띄우고 죽어버리는 그런 형태를 좀 많이 띱니다. 지금 AB 프로바이오 있고 뭐 파미셀이 관련주로 있는데요. 파미셀 같은 경우는 모더나 관련주로 보다는 저기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주로 좀 더 시장에서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더나 관련 호재가 나타났을 때 혹시 관련해서 시세가 좀 날 수 있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. 파미셀은 종목의 특징이 사실 이때 당시 시세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호재가 나와도 시세를 유지 못하고 갭 띄우고 다 죽는 모습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은 뭔가 내가 매매를 하더라도요. 반등이 나올 때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좀 짧게 그냥 치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. 시세도 완전히 좀 다 꺾여버렸죠. 아무튼 다시 KPX 상명각으로 돌아가서요. 어제 이제 저희 리딩반 종가 베팅을 해서 조금 일찍 잡았습니다. 그래서 수익권으로 홀딩하고 오늘 오전에 반등이 나올 때 차분히 이렇게 좀 매도를 했고요. 오늘 제일약품이 대장이 아니라 KPX 생명과학이 대장으로 이끌어가는 느낌이었으면 기대 수익을 조금 더 높게 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익절 마무리가 되어진 매매였고요.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중에 지금 확실히 여권에서 지금 뭐 이제 요거는 방송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. 이낙연 뭐 이재명 이렇게 있는 반면에 야권에서는 지금 뭐 윤석열 정도밖에 강력하게 시장에서 기대를 가질 만한 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안철수 씨 정도 있을 수 있겠고요. 오늘 뭐 최근에는 뭐 뜨문뜨문 뭐 이제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일단 혹시 지금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었을 때 뭔가 좀 시세를 길게 끌고 갈 수 있겠다라고 좀 우리가 신뢰를 갖고 매매를 할 만한 인물들은 일단은 이렇게 두 정도 윤석열 안철수 테마 정도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지금 윤석열 관련주들이 시세가 상당히 좋죠. 서현남 탄메탈이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도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요 하루 조정받고 오늘 또다시 급등하는 모양새인데 이제 뭐 단기간에 급등이 좀 시세가 너무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현탄메탈도 조정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. 그래서 한 최소한 6,000원 정도 6,000원에서 한 5,500원 구간까지는 한번 빠져보면 재접근에 대한 관점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. 2등주로는 서현인데 서현도 밑에서 준비를 조금 더 잘 해놓고 있는 모습이어서 또 얘네들도 언제 대장주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
한번 관심 종목에 넣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안철수 테마주로 까뮤이엔씨가 지금 고가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치고 있고요. 보통은 고가권에서 횡보를 치다가 툭 하고 시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. 한번 이렇게 상승 추세로 다시 한번 시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, 어설프게 좀 확률이 낮은 이런 구간에서 사서 기다리기보다는요, 차라리 조금 덜 먹더라도 방향을 트는 모습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좀 더 저는 괜찮은 매매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혹시라도 얘가 여기서 상방으로 추세를 돌리지 못하고 툭 하고 떨어지게 되면 21선이나 요 정도 구간이 또 매수의 어떤 타점,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매수의 타점이 될 수도 있겠다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써니전자는 지금 추세가 거의 이제 꺾여 버렸고요. 지금 뭐 61선까지 떨어진 상황이고, 비교를 해보자면 약간 이낙연 관련주 중에 남선알미늄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써니전자는 저는 아직까지는 관심권에 두기는 좀 힘들지 않나, 그렇게 보여집니다. 남선알미늄도 정말 오랫동안 이낙연 테마의 대장 역할을 해오다가 결국은 시장에서 때를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또다시 얘로 시세를 주기에는 그 시장에서 원하는 그 새로움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하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항상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제 BTS 관련주로도 DPC도 너무 오랫동안 이 테마로 해먹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빅히트 상장할 때 시세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급락이 나와버렸고, 시장은 이런 것처럼 너무 캐캐묵은 종목들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새롭게 튀어나오는 종목들을 원하고요. 세력 입장에서도 개인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 종목으로 조금 해먹기보다는 새로운 종목들 밑에서 잘 매집해가지고 올렸을 때 더 편하겠죠. 이런 어떤 시장의 심리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 의미에서 써니전자도 뭐 여기서 뭐 죽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, 지금 구간에서 안철수 테마로 접근을 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, 다시 한번 고개를 돌리면 그때 가서 접근 전략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뭐 그린뉴딜 관련주들 또 다시 움직였고요. 명실상부 시장에 그 이번 조정이 오기 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대장 테마였기 때문에 태양력 관련해 가지고 신성ENG가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. 그 다음에 뭐 SDN, 뭐 이제 대형주 쪽에서는 뭐 하나솔루션이나 하나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또 좀 많이 올랐고요. 풍력 관련해 가지고는 유니슨이 오늘 좀 올랐고요. 최근에는 애초에 그 그린뉴딜이 생겨날 때는 풍력주들이 대장 역할을 좀 하다가요, 풍력이 살짝 꺾이고 나서는 태양력 테마가 시장 풍력보다는 조금 더 최근에는 강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. 지금 태양력이랑 풍력 요렇게는 항상 뭐 이제 하루 태양열이 좀 강했다가 그 다음에 풍력이 좀 강하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이제는 또 풍력을 또 지켜봐야 되겠죠. 그래서 유닛은 61선까지 좀 조정 잘 받고 21선 돌파하면서 시세를 한번 또 내려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지금 미국 대선이라는 정말 아주 큰 이벤트를 좀 앞두고 일단은 바이든 쪽이 상당히 좀 유세한 걸로 시장 조사나 뭐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 좀 조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뭐 또 일각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아주 높은 확률로 또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. 일단 지지율 조사에서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좀 많이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, 예전에 이제 힐러리랑 때 대선 때도 뭐 거의 대선 전날까지 해가지고 힐러리가 90% 이상 이제 당선된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됐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 결과는 그래도 아직은 접전인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. 그래서 미국 대선 전후로 해서 뭐 지금 트럼프 관련해 가지고 아주 뚜렷하게 지금 테마가 형성된 부분은 없지만, 바이든 관련해서는 확실히 지금 그린 뉴딜 및 신재생 에너지들이 뭐 테마로 형성이 되어 있고,
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올라갈수록 이쪽 테마로는 힘이 쏠릴 가능성은 높을 겁니다. 다만 얘네가 시세를 지금 내는 초입에 있는 구간이 아니고 시세를 지금 충분히 한번 내고 재차 한 번 더 가느냐, 요렇게 좀 마무리가 되느냐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대선 전후로 해서 일단은 가지고 계시다면은 정리를, 매매를 한다면은 대선 전까지 매매를 하고 좀 일단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,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요. 반대로 재료 소멸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,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어떤 그 반반의 확률에 우리의 뭐 소중한 돈을 베팅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. 아니면은 혹은 나는 바이든 당선에 뭐 이제 베팅을 하겠다,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좀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자금만 좀 베팅을 해야지, 좀 무리해서 지금 뭐 바이든 당선 확률이 뭐 굉장히 높다라고 해도요, 너무 무리한 뭐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어떤 테마들도 시세를 한번 일단 다 내고 조정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예전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도요,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통 산업들, 뭐 이제 제조업이나 굴뚝 산업들이 뭐 폭등이 나올 거다, 그렇게 시장에서 예측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. 오히려 뭐 IT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요. 그래서 이번 이제 바이든이 된다고 무조건 그린 뉴딜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간다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충분히 조금 더 시장 흐름을 살펴본 다음에 접근해도 저는 늦지 않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물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수혜받을 걸로 예측이 되었었던 그 이제 제조업이나 굴뚝 산업과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는 일단 흐름 자체는 좀 다릅니다.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 세계가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. 바이든이 된다면 당연히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겠지만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테마라고 분명히 보지만, 우리가 이제 제 방송은 단기 매매를 위주로 좀 다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는 좀 피해가자. 혹시라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린 뉴딜 관련주들의 뭔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. 어떤 뭐 일시적으로 수급이 한번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바이든이 당선이 됐는데 잠깐 좀 오르다가 좀 뭐 재료 소멸로 일단은 일시적으로 수급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확인이 되어지고, 뭐 실망 매물 나올 거 다 나오고, 그 다음에 좀 더 다진 다음에 다시 한번 뭐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면은 그것도 뭐 이제 늦지 않는 거니까요. 너무 조급할 필요는 없겠다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또 한 가지의 시장을 바라보는 뷰 중에 하나는,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저는 이 그린 뉴딜 쪽은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입장인데, 하나 이제 제가 좀 드는 생각은 일단은 지금까지의 이 그린 뉴딜 관련 테마의 시세는 사실상 테마적인 느낌으로 가는 종목들이 좀 더 많았죠. 예를 들어 뭐 유니슨이나 풍력,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제 신성 ENG나 뭐 SDN, 뭐 동국 SNC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, 혹시 뭐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또 한 번 시장이 어떤 그 상승 모드로 갈 때에는 이런 테마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매출로 이어지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출을 일으킬 수 머지않은 시간 안에 매출을 가장 그러니까 풍력이나 뭐 태양력,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가장 빠르게 일으킬 수 있는 종목들로 좀 옥석 가리기가 되지 않을까? 저는 일단은 조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.
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가 좀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. 최근에 뭐 이제 급등 종목들 중에 지금 바이오 투톱이 있습니다. 둘 다 신규 상장주고요. 피플바이오랑 박셀바이오인데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얘네들 한번 그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뭐 이제 좋은 눌림을 잡아서 한번 매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뭐 시장도 이겨내고 지금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날 상한가가 나온 상한가의 종가를 깨지 않고요. 35,000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 좀 트레이딩 하기에 좀 괜찮겠다. 그렇게 보고 저도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. 박셀바이어도 이날 뭐 상한가를 안착하지는 못했지만 요 정도 가격대, 예, 요 정도 가격대까지 한번 매수 타점이 오면 5일선이 이렇게 좀 올라올 거고요. 이때 이날 기준봉의 어떤 종가나 고가 부근까지 한번 조정이 오면 여기서 한 요 정도 안에서 타점을 잡아보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. 오늘 조정봉에서 거래량도 많이 감소했고요.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그다음에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 중에 유일하게 좀 테마적으로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는 종목으로 제가 대성파인텍 테슬라 솔라루프 관련주죠. 요거 말씀드렸었는데 야 조금 아깝네요. 요거는 제가 하루 정도 더 이렇게 조정이 좀 연출이 되면 공략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시간에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. 이렇게 되면은 내일 시세가 일단 오전에 한번 낼 수도 있겠죠. 재료가 일단은 괜찮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. 오늘은 상한가 간 종목 중에 일단은 뭐 이제 개별 재료로 아주 좀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상한가 간 종목들은 몇 종목 있는데 뭔가 거래 대금도 좀 빵빵 터트리면서 시장의 어떤 이목을 확 끌고 테마적으로 좀 상한가를 진입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IA 정도가 지금 중국 전기차 1위사에다가 전력 모드를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뉴스 자체는 세죠. 그래서 저는 IA 정도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